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용도지구 편이죠. 용도지구 편은 우리 요약지 24초. 이거 참조를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들어가요. 69페이지 문제집 갑니다. 구기 법령상 경관지구죠. 경관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틀린 것은 뭐냐. 1번 경관지구는 경자수시 이렇게 가죠. 그 시가지를 중심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냥 시가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죠.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힌 거다. 미관 목적으로 밝히면 미관지구.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3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밑줄 추가적 세분할 수 있다. 우리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세분한다, 더 나눈다는 거. 세분한다. 세분을 모셨다. 세분을 특정한 이름인 경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세분을 모셨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한다. 안 왔다. 안 왔다. 누가 안 왔느냐? 고경미 씨가 안 왔다. 요건 이제 건축행위 리모델링 해 들어갈 때 기준을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의 경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경관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도시공계획 조례 밑줄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행위제안에서 보면, 행위제안에서 보면은 행위제안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원칙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가죠? 조례로 갑니다. 용도치구 행위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치구. 용도치구의 행위제한인데 예외적으로 가겠다 하는 내용이 고공계집 이렇게 되죠. 고공계집 이렇게 되어지는 거. 고도지구. 그 다음에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 취락지구예요. 요거 이제 오른쪽에 나오죠. 요약집에. 25페이지 요약집에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원칙 도시군계획 조례 예의 1번을 보면 고공계집 나오죠? 기억년 드 리얼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문제를 보면 1번에 5번 경관지구 안에서 리모델링 동그라미 쳐요. 안 왔다,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강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완화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자, 5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숙제 갑니다. 자, 넘어가요. 70페이지. 자,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혼자 해야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70쪽에 보면 3번 문제, 4번 문제 숙제 갑니다. 3번, 4번 숙제 가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도법령상 다음은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뭐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놓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조그맣게 별표 쳐요.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우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하면 방제지구 이렇게 되죠. 근데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시가지 방제지구 3번이 맞죠? 그런데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옳지. 그건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연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내용의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요거 이제 잡아주셔야 되고.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용도지구의 정의죠.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시가지 경관지구다 하면은 주거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양환 환경조성과 시가지에 밑줄 그어요.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경관. 그래서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맞아요. 중심지 미관지구라는 표현 나오죠?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밑줄. 이게 바로 중심지예요. 밑줄 그어놓고. 이 중심지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미관이고. 경관이다 하면 경관지구, 미관이다 하면 미관지구. 자, 3번에 역사문화 미관지구 나오죠?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의 동그라미, 지역의 동그라미 칩니다. 요건 경시지에 걸리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 역사문화 미관지구다면 건축물, 역건축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예요.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주거개발진흥지구다면 주거기능 밑줄. 자, 복합개발진흥지구다면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이런 것 중에서 둘 이상 기능이 복합됐다. 이렇게 되어진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중요합니다. 꼭 해봐야 돼요. 숙제. 8번도 숙제 갑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들이고 꼭 확인학습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행위 제한이죠? 이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조례에 밑줄 긋습니다. 맞아요? 자, 2번의 최저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꿔야 돼요. 고공계집. 예의다. 고공계집. 잡아주셔야 돼요. 2번 정답.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자, 2번. 자, 3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지역에 의한 용도 지역에 의한 규제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부적으로 해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다. 용도지구로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하면 지구로 지정해서 각종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해서 지정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취지죠. 자, 4번은 다른 지역이나 지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는. 그렇죠? 5번은 특정한 지구는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분 동그라미 쳐요. 이 세분된다 하는 것은 특정한 용도 지역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한해서는 여기 이제 더 나눌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용도지구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용도지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 밑줄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이 내용은 25쪽에 요약집에 25쪽 나와요. 25쪽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네모에 꽂아놓고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 학교 청사 등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73쪽의 10번 문제. 2번. 리모델링이 필요시. 리모델링 동그라미 쳐야죠.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 고경미죠? 밑줄.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지만 고도지구 밑줄. 고경미니까 완화할 수 있다. 뭐가 없다요. 그냥 읽은 거요? 정신 좀 차려봐. 자, 3번 공항시설 보호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고공계집. 항공법으로 가죠? 항공법에서 다 카바를 못하면 이제 조례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걸리겠죠. 관하에는 항공법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도시군계획 조례를. 자, 4번에 집단 취약지구 밑줄 그어요. 고공계집.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가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까지 해서 법령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니고. 4번에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고 요건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니고 개발진흥지구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가면 되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또는 관계법률에 관한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주죠. 지구단위계획 잡아갑니다. 자, 넘어가죠. 74쪽에 11번 문제. 숙제 11번. 자, 12번 가요. 또 기출문제입니다. 국토기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단 건축물이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었죠. 기업본의 경관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취대 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 행위제한이죠. 이런 행위제한은 원칙으로 가야죠. 경관지구니까 원칙, 도시군 계획 조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하니까 틀렸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꿔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자, 니은 뭔가요? 집단 취약지구 내모해야 되죠. 고궁계집에서 집계.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맞죠? 네. 자, 디귿번에 고도지구 네모에 꺼놓고 고궁계집 예로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그어요.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자, 리을번에 자연취락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4층 이하로 가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야유극장이라고 한번 써놔요. 야유극장, 야유음악당, 어린이 휴관 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다에 걸립니다. 자, 그건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25쪽 요약집에 나와요. 25쪽 요약집 한번 봅시다. 자, 25쪽 요약집을 보면은 3번 동그라미 3번 예위에 자연취락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입소 4층 이하 들어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연취락지구 시골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들어올 수 있죠. 1종건생, 2종건생 들어와요. 휴게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은 못 들어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운동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다 들어옵니다. 방송통신시설, 대표적인 게 방송국이에요. 방송통신시설 가로 열고 방송국, 발전시설, 뭐 발전소 있죠. 발전시설에서 발전소 이런 것 등이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진다. 관광휴게시설은 해당성이 없어요. 그게 자 13번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문제 13번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죠. 1번의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고 관계법률에 관한 개발계획 밑줄 그어요.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 맞죠? 자 1번이 정답 2번은 고도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고공계집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조례를 지우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3번에 미관지구 밑줄 그어요. 미관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 원칙으로 가야죠. 고공계집이 아니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꿔놓습니다. 4번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꿔놓고 자 5번에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으로 가야 돼요. 건축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고 항공법입니다. 항공법에 의하되 항공기 이착륙에 청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공법의 원칙. 자, 그래서 틀렸고 14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숙제 14번. 자, 15번 문제 가요. 자, 이것도 똑같이 다 했던 내용 계속 반복되죠? 숙제입니다. 숙제. 자, 우리 계속 문제만 제가 지금 숙제하고 주요 표시되어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법조문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요약 정리가 되어지니까 꼭 복습 꼭 필요합니다. 숙제 꼭 해주셔야 되고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제지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가지 방제지구란 밑줄 그어놓고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가 있죠.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놓고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에 자연방제지구란 밑줄 그어놓고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맞죠? 맞는다. 자, 3번에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층수 제한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를 층수에서 산입을 제외제죠? 층수에서 제외한다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산입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선생님들 우리 요약집 24쪽에 7번의 내용이 나와요. 요약집 7번 내용. 거기 필로티 부분을 층수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4번과 5번 묶어놓습니다. 요게 또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자, 관리지역의 건축물로서 심화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자, 재예방시설 설치한 건축물 밑줄 긋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관리지역의 건폐율의 1.5배를 자, 150, 건폐율 150%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었습니다. 완화할 수 있어요. 1.5배. 재예방시설을 설치했다 하면은 요때는 이제 완화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의 상업지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 설치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때는 상업지역 용적률의 1.2배 완화합니다. 해당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1.2배, 120%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이런 내용도 이제 또 내용이 신설됐다는 거 이해만 하고 한 번만 읽어봐주고 시험장 가요 그냥.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죠. 국토기법령상 자연취락지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5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 다시 한번 봐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안 외워도 괜찮아요. 자, 25쪽에 우리 요약집의 25쪽에 자연취락지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1종 2종 건생, 운동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 다음에 방송국, 그 다음에 발전소 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시 가면 단독주택 노래연습장 이거 2종이거든요. 2종 건생이에요. 노래연습장 2종이라고 써요. 2종 건생. 축산업용 창고 이것들이 이제 창고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농축산업용 시설 등이 방송국 방송시설이죠. 방송통신시설. 정신병원 있죠? 요건 해당 사항 없어요. 정신병원이 자연취약 쪽에 들면 다 미쳐버린다 이게. 극히 일반 상식으로 가야 돼요. 자, 넘어가서 용도구역 등 가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등은 우리 요약집의 26쪽을 참조를 해 줘야 되겠어요. 자, 거기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28번. 우리 1번 문제. 자, 문제집의 78쪽이죠. 78쪽에. 자, 국토기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다 틀렸다는 얘기죠. 1번의 자, 기출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해 관리계획으로 정해.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을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을 도시자연공구역 용도구역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밑줄 그어놓고 도시자연공구역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예, 맞는 내용. 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바꿔야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것,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시도지사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꿔야 되고.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 지정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들어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죠. 그것도 이 중요 표시가 빠졌네요. 중요 표시. 거기도 별표 하나 쳐놓고. 자, 2번, 3번, 4번 전부 다 숙제 들어갑니다. 2번, 3번, 4번 숙제 갑니다.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80쪽에 5번 문제 갑니다. 80쪽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80쪽에 5번 문제. 5번 문제 가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밑줄 긋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맞는 내용. 자, 2번의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그어야죠.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하면 틀려요. 자, 3번의 시가 유보 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해진다. 결정 절차를 거쳐요.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 절차를 거쳐서 정해집니다. 맞는 내용. 자, 4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자동 실효되는 거죠? 자동 실효된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죠.
자, 5번은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동그라미 쳐요. 보안상 들어가는 곳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자, 우리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는데, 아무튼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정 목적 자체가 이 도시에 있어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다 이렇게 나와주죠.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렇게 나옵니다. 스프롤 현상 맞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유의 남북 대처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곳은 이 내용,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다. 시가화 방지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건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요거야. 구분을 해주고. 자, 요거는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요건 시도의사가 지정. 그러나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 자, 6번 가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시도지사는 네모 엮어놓고 지정권자죠.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직접 지정도 하고 요청받아서 지정도 하고, 꼭 직접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떠요. 요청만 받아서 지정할 뿐이지. 이렇게 뜨면 틀립니다. 직접 지정할 수 있고에 걸립니다.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있고 있다. 요청받아서 가능하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2번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에 밑줄거요. 맞죠? 네.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다. 맞는 내용. 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20년 이내 기간 동안 해버리면 1, 2, 3, 4년도 20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해놓고. 자,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으로 실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제 4번에 그런 형태로 걸려야 돼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런 형태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동 실효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틀렸고.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은 국토기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보안상 동그라미 쳐요. 보안상 지정하는 게 아니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에요. 보안상은. 그죠? 그렇다고 안 보안상 할 수가 없잖아. 보안상 하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써야지.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허가 대상이야. 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허가 대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허가를. 신고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개발행위도 신고사항은 없죠? 허가만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허가만 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허가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3번의 시거 유보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5년 이상? 네, 20년 이내죠. 2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은 이 도시군술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적용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규정한 바가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없는 내용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소규모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말이죠. 꼼짝만 하는 구역이라고 잡아야 돼. 꼼짝하려면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한번 잡아가 봅시다. 넘어가서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받고 해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자 82쪽 한번 가봅니다. 8번 문제를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이사다. 시도이사 미칠 거예요. 자 8번 문제 좋네요. 일단 또 별표 한번 쳐놔요. 중요 표시가 빠졌죠. 복습해 줘야 돼요. 2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에 밑줄. 그래서 이제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3번은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한번 그어놓고 맞죠? 자 4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동 실효돼요. 자동 실효된다는 거 효력을 잃는다라는 표현. 자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고시를 해야 한다 이걸요. 이런 걸 실효고시라고 그럽니다. 실효됐다고 고시를 해야 돼. 이 실효고시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을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확인적인 효력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실효되면 반드시 주민한테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고시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항상 고시하자. 뭐가 폐지됐다 고시하자. 뭐가 없어졌다 고시하자. 이렇게 뭐를 새로 지정해도 고시해야 되는 거고 항상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 자, 9번 문제를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모르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다 틀렸다는 내용이네.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잡아가 봐야 되겠어요. 자, 1번을 보면은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제한은 보존녹지역에 미칠 거예요. 맞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정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읽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 자, 2번. 최고 고도지구에 밑줄 그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라는 말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이건 고도지구다 하면 고공, 계집, 최고가 됐든지 최저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당의 최고 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추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거 바꿔놔야 돼요. 자, 2번 거기 틀렸고 3번에 보면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기출문제가 나와도 막 뒤에는 아무렇게나 막 꼰 거니까 이걸 읽어보면 혼란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답이 딱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틀린 문장은 아무렇게나 막 내용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해놓는다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도 있었나 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 그러면 또 틀린다고. 자, 3번을 보면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한 필지의 토지가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 600제곱미터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330제곱미터 이하가 하나가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하고 나머지는 넓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 넓은 쪽이 준공업지역이네. 그죠?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 관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이렇게 걸려줘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는 틀렸지.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4번을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밑줄 그어놓고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허가사항이라니까 꼼짝만 하는 지역이고 공익시설, 공공시설 이런 걸 설치할 때 그리고 경미한 행위들 모두 다 일단 허가 대상이다. 자, 5번을 보면 도시군계획 조례로 개정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령상의 재축, 신축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재축은 재의에서 멸실돼 가지고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있다로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재축은 동일 규모 범위 내죠. 그래서 재축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고쳐놔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것만 체킹을 한번 합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국토기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에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 밑줄거예요. 신축은 안 됩니다. 이거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이죠. 밑줄 그어놓고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한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요거 가능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에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전부 다 허가 대상이다. 다른 데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다 하면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되어지죠. 자, 3번에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관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이라고 써놔야 돼요. 신고를 지우고 허가라고 써놓습니다. 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자, 4번에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요. 이게 그렇죠. 그것까지 공부해놨어요?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의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허가 시 의제되는 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가 의제되는 게 산지 전용이죠. 산입된다. 두 개가 산입된다는 거야. 산입된다. 산지 전용이에요. 산지 전용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돼 걸립니다.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의제되는 거고 농지 전용에 해당 사가 없다. 그 다음에 임목벌채죠. 임목벌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산입된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번의 도시군계획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도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요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요청을 받아서 그래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역 목적에 달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런 도시군계획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고쳐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84쪽을 갑니다. 84쪽에 국토기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적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출문제입니다. 반복학습 해주셔야 돼요. 복습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죠? 없다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잡아내야 돼요. 그래, 잘못 봐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거 틀리거든요. 근데 잘못 읽어서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진짜라니까? 잘못 읽어가지고 이거 맞췄네? 아이고, 제대로 생각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다,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읽어보면 안 돼? 자, 2번의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용도지구니까 있다. 있다죠? 있다. 자, 3번의 관리지역 안에서 밑줄 농업진흥지역 밑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자, 4번의 토지적성 평가 등에 의하여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밑줄고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하면 안 되지. 관리지역이다 하면은 보전 관리지역,
보존관리자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행위를. 이런 내용이에요. 금지된다 해버리면 안 돼요. 보존관리자 간의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자,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의하여 시가와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12번도 중요표시 빠졌습니다. 중요표시 해놓고 별표 쳐놓고 이것도 반복 학습해줘야 돼요. 복습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중첩하에 지정될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죠.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할 수 있다. 맞죠? 5번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맞아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13번에 국토기법령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계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계가 먼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입지계 최소 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자, 잠깐만요. 자, 이쪽에 최소 구역이라 하면 잠깐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원래 5가지인데 6번째가 하나 생겨났어요. 입지 규제, 이 최소 구역이죠. 최소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생겨났다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요렇게 입안의 절차와 요렇게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요. 자, 이게 지금 없었던 내용이 하나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언제 생겨난 거냐면 입지계 최소 구역이다, 구역계획이다 하는 이 내용이 2015년 1월 6일부터 이게 생겨났어요. 언제까지 이게 적용을 받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적용받는 내용이에요.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은데 까마득하지. 그래서 이걸 일몰제가 적용되는 이 법 내용인데요. 여기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받는 이유가 뭐냐? 이 취지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지금 언제 생긴 내용이냐면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이요. 박근혜 정부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불통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떠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취지는 좋아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뭐냐면 단두대라는 제도가 생겨나요. 이 단두대라는 이 제도가 기요틴 제도입니다. 기요틴이라는 말이 이제 단두대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요틴 제도다 해서 이제 들어봤을 거야, 이게.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라. 이 내용이에요. 그 지역별로 입지 규제를 말 그대로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이제 우리 법안이 통과됐나요? 우리 이제 치맥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같이 무슨 놈의 운동장에서 야구장에서 거기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술하고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하면 배달도 가능하다. 치킨집에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이런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들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그래.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단두대 기요틴 제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입지계 최소구역과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일본 놈들한테 또 따왔어요.
일본에 보면 롯본기 힐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 들어봤어요? 롯본기 힐스라는 말? 롯본기 힐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롯본기 힐스가 탄생이 되냐면 얘네들은 우리보다 한 12년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200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재생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네들 맨날 틀리면서 내가 한번 틀려봐 때려 죽이려고 그래. 집단으로. 자기네들은 졸다가 틀리고 깨어있어도 틀리고 하면서 내가 한번 틀리면 그냥 집단으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정말로 신났어. 2003년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재생 사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가 이게 침체이다 보니까 재생 사업 중의 일환으로 롯본기 힐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국부적으로 해서 롯본기 힐스를 지정하게 되어지면 이 지역은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무시됩니다. 이걸 무시돼요. 무시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주거지역이 아님에도 이 롯본기 힐스를 지정하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용도, 주거용도, 상업용도, 업무용도, 그 다음에 문화용도예요. 업무용도, 그 다음에 문화용도입니다. 문화니까 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이죠. 이런 것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컴플렉스 타운을 만든다고 복합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복합단지를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이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 와서 2000년 이전에는 아주 잘 나갔던 지역인데 2000년 넘어지면서부터 완전히 침체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구도심 지역이 원도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컴플렉스 단지로 이렇게 타운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활성화될 게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건축물 자체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건축물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직육면 제격대로 들어오잖아. 근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도 들어오고, 이런 것 등이 있다니까 이렇게 세모나게도 들어오고, 이런 것 등이 롯본기 힐스가 지정된 것인데, 요게 지금 대표적인 롯본기 힐스로 지정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요코하마에 가면 그 항구에 지정이 돼 있어요. 항구에 지정해서 미나토 미나리라는 21지구인데 이 지구가 이런 건축 행위를 해서 들어온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사례 중에 하나야. 이걸 보고서 미나토 미나리 지역을 보고서 21지구를 보고서 우리가 입지계 최소구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지계 최소구역이 여기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입지계 최소구역을 지정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현재는. 이 어디 지정이 되냐면, 포항에 가면, 포항에 내빈, 내항에 동빈 항구라는 데가 있어요. 동빈이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입지계 최소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해도 수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97,000제곱미터의 지정이 됐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컴플렉스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야. 이게 포항에 지금 현재 지정된 게 작년 11월에 한번 지정이 됐어요. 그래 놓고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천역사에 가보면, 인천역사가 정확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올 초부터 강의를 하면서 아마 5월달 정도에 지정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어요. 심의는 끝났는데 곧 지정이 될 겁니다. 오늘날 사이로. 이게 인천역이 어디에 있냐면 인천광역시 북성동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천역사가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주거용도로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를 적용받냐면 상한치가 250%를 적용받는다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인천역 지역 일대를 활성화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용도지역 그대로 놔두고 컴플렉스 타운으로 만듭니다. 이거 복합단지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들은 문화단지 이런 것 등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취지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모일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흡인력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가 뭐 이제 CG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게 곧 조만간에 지정될 거고,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도권에서 많이 지정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한번 뒷받침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지정이 많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인천역사 그 부분하고 북성동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용역 발주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서초동에 법원 청사용지들이 있죠. 그 용지, 청사용지 주변으로 해서 이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야.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약 한 3곳이 지정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롯본기 힐스를 따온 게 바로 이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입주규제 취소 구역은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느냐 이걸 하니까 이거 재생사업 정비예요. 그래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을 한 곳이다 하면 입주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말은 있으면 틀리는 말이야. 관리지역에 무슨 놈의 입주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려버린다니까. 정비사업 정비라니까. 그 다음에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를 갖다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막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해.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뭐를 보전하겠다 하는 지역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지. 오케이? 네, 이런 내용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3번 문제를 보면 관계가 먼 것은, 자, 정부 또는 일부를 입주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1번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역사문화 보존권 중심 지역. 뭘 보존하자 하는 데는 안 돼요. 팍 풀어버려 가지고 거기에 컴플렉스 타운을 만들자. 이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지역은 안 되는 거지. 1번이 정답이야. 자, 2번 갑니다. 철도 역사 터미널 인천역 북성 등에 있는 거 잡아야 돼요. 자, 터미널 항만 포항이죠. 지금 포항 동빈 내항에 지정된 곳이죠. 수도 거기에 이제 지정이 된 거 97,000제곱미터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에 동그라미입니다. 일단 정비 거점 육성이다. 꼭 잡아주셔야 돼.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갑니다. 3번 넘어가요. 자, 3번을 보면은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1km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1km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 이걸 뭐 4km, 5km 고치면 안 돼요. 결절지니까 우리 이제 종로 상가 같은 데를 보면은 요게 1호선과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한다. 이런 거 결절지라 그래요. 여기 1km 이내다. 여기에 거점 육성이죠. 거점 육성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에 동그라미 치고. 자, 5번 갑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요. 이게 롯본기 힐스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일본 놈들. 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정비 이렇게 써놔요. 우리는 이제 정비죠. 수복 재개발 이런 뜻인데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번. 14번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면 소문나니까.